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쌀쌀합니다. 근데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평택 캠퍼스 삼성 주변에 보면 도로가 옆에 자그만하게 공사들이 이렇게 막 벌어지는데,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D램, 장신 메모리라든가, 우한 신신이라든가, SMIC라든가, 이렇게 중국의 업체들의 부상, 이렇게 급부상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줘서 중국이 이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오늘 그런 문제를 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이 결혼을 안 하다. 우리나라도 결혼을 안 하는데 중국도 결혼을 안 한다 그럽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40%가 떨어졌답니다. 중국이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아주 유명한 회사죠. 그런데 다이아몬드 도매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40%가 하락했답니다. 도매 가격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결혼을 안 한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중국이 반도체를 D램을 그냥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레거시 D램이죠. DDR5도 생산을 했다 그러는데 수율은 형편없을 거고요. 중국 정부는 이제 반도체 굴기 이걸 이제 2025년, 27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을 많이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주시를 해보자는 거는 사실은 전부 다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지 않는 셈 같은 정부 보조금에 약간의 뭔가 이게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치킨 게임을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업체들이 다 죽었죠. 그렇지만은 이 중국의 이제 창신 메모리나 이런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뛰어들면서 치킨 게임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중대한 위기가 도래했다, 과장됐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언제까지 중국 반도체가 보조금으로 연명할 수 있을까? 중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창신 메모리인데,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보조금이 없으면은 이거는 일반 회사 같으면 벌써 도산했죠.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LPDDR5도 만들었다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구체적인 시장에서 이제 보이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검증이 된 것이 없고, 지난주에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용 레거시 D램 같은 거 한다면 그런 거는 큰 고급 제품이 안 들어가니까 사주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서버용 D램 같은 거 택도 없죠. 중국 업체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서버용 D램 같은 거는 창신 메모리 걸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이걸 두 번이나 해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 이런 메모리 회사들을 그냥 싹 다 날려버리고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 세 개 D램 회사가 전체 9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바보들의 게임이에요. 겁쟁이 게임이에요. 자, 양쪽에서 차가 그냥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과연 누가 마지막에 핸들을 꺾을 것이냐, 누가 이렇게 겁쟁이가 될 것이냐, 이 게임이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만 해도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그냥 석권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 치킨 게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왜? 창신 메모리 때문에. 그래서 비관론적인 것도 많이 나와요. 비관론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중국 하면 좀 우습게 보다가 시간이 지나 보면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D램 메모리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중국 창신 메모리인 DDR4 구형 D램 제품을 자국 기업들에게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공급을 점점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지금 예상할 수 있었던 거는 왜 그러냐면 워낙에 시장이 크잖아요. 내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여튼 고급 제품에서부터 저급한 제품까지 어마하게 맛은 많으니까
이 중국이 만든 DDR4 D램이 100%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 일정 부분만 돌아가도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굳이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비싼 걸 안 쓰겠죠. 자, 그런데 시장이 지금 자꾸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 경계심을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서울경제신문의 강혜령 기자가 올린 그 기사 중에서 이제 요 그래픽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LPDDR5. 우리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는 여기서 발전된 LPDDR5X를 생산하고 있죠. 자, 이거 지금 설비 투자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중국의 반도체 시장도 점점 27년까지 굉장히 커집니다. 23년도에 약간 주춤했죠. 이거는 뭐 미국이 반도체 시장, 중국 반도체 시장을 좀 규제했던 그런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창신 메모리가 올해 D램 생산 영역을 50%를 끌어올렸어요. 올리고 내년에 더 한대요. 그런데 메모리 치킨 게임은 결국 가격 경쟁의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경쟁사가 적자 규모를 키워서 망할 때까지 이게 밀어붙이는 건데 지금 그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한 정부 자금을 쏟아붓기 때문에 사실상 창신 메모리가 일반 사기업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공기업처럼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 사실상 여기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 또 한번 요 기사를 한번 보면은 이 서울경제 이제 강예린 기자가 지금 올려놓은 기사인데 중국이 메모리 그 반도체 굴기 한계에 직면했다. DDR5 DDR5까지 생산했다 치자고요. 그런데 제가 뒤에 기사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00원을 가지고 DDR5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그 장비가 없으다 보니 DDR5 같은 경우는 EUV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없이 만들다 보니까 500원짜리가 되는 거죠. 100원짜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500원짜리가 되니까 누가 써주겠냐고요. 그래서 첨단 분야, 첨단 메모리라 그러면 DDR5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격차가 적어도 10년 아니면 15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 차세대 EUV 적용을 엄두에도 못 내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EUV를 하나를 계약을 했었어요. ASML에. 그런데 경고롭게도 만드는 중에 그게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또 이어서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를 해서 EUV를 못 팔게 했네요. 자, 만들던 게 불이 나버리고 규제되고 사실상 중국에는 EUV가 한 대도 없단 말이에요. 설마 삼성전자나 TSMC나 또 SK도 EUV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텔에도 소량이 있겠죠. 근데 그걸 중국에다 팔아먹었을까요? 절대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 이제 레거시 저급한 범용 메모리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첨단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결국 한 10에서 15년은 뒤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창신 메모리의 진짜 실력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리고 베일이 쌓여져 있어요. 구체적인 매출액이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D램 개발의 생산 로드맵에 대해서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당연히 기술은 떨어져 있죠.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이제 연구원이 얘기를 하기를 CXMT가 생산 능력을 월 평균 30만 장, 30만 장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웨이퍼가 30만 장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웨이퍼 생산 능력만 커질 뿐이지 웨이퍼 이제 D램 웨이퍼당 생산 용량은 지난 4년간 개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웨이퍼만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불량인 거고 실제 수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삼성전자도 수율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D램은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 수율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설비 기준으로 본다면 점유율은 전체 세계 그 메모리 시장의 14% 수준이지만 메모리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 7% 수준에 불과할 것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예상이고 짐작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지나친 공포심은 필요할 필요가 없다. 구형이든 신형이든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달러짜리 칩을 만드는데 500달러가 드는 구조라면은 이거는 진작에 망해야 되는 회사죠.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면은 도저히 그냥 회사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우리가 뭐 LCD 같은 걸 지금 뭐 삼성이나 LG가 다 포기했죠. 다 공장 철수했죠. 그것도 따라오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뭐 고성능의 LCD 같은 것도 중국 정부가 다 해버렸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LG가 LCD가 필요하면 중국 걸 사다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OLED를 하는데 지금 뭐 LG전자나 삼성전자가 OLED를 지금 석권하고 있지만 그걸 자꾸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OLED를 개발했던 일본은 하나도 못 만드는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과거의 예를 자꾸 본다 그러면 이 중국이 어느 때에는 쫓아오지 않을까.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 5년이고 10년 뒤에 쫓아온다고 그럼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정부 자금으로 키운 괴물과 같은 이 장식 메모리가 D램에서 아니면 더 첨단 반도체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몇 가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셈.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기업의 보조금 역시 서서히 한계에 도달해 갖고 있다는 이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엄청나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가계 부채, 국가 부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올해 통계는 없지만 23년 말 작년 1년 전 통계를 보다면 중앙정부는 30조 8,699억 위안 그러니까 5,849조 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많이 늘었는데 지방정부의 채무는 또 40조니까 이건 뭐 또 저기 중앙정부도 더 많아요. 7,71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간 이 늘어나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정부의 이제 대외 국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이 제대로 안 밝히니까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또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부동산 위기가 지금 5년 차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터지면 중국 정부가 싹 다 그냥 망할 건데 어떻게 하든 이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막고 있거든요. 대규모로 지금 그냥 그 공실이 우리나라 몇천 채 이렇게만 되면 이제 이 중국의 공실이라는 거 말도 못해. 한 도시가 그냥 불이 꺼진 도시가 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부채 위기에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가 그냥 이 밑빠진 독처럼 그냥 계속 그냥 그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위 그림자 금융. 그림자 금융이 상당히, 그림자 금융이라는 건 뭐냐면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은 가능한 은행하고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우리나라 얘기하면 한 3금융, 4금융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금융감독의 테두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자금으로 사기업을 공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서서히 한계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부채가, 중앙정부의 부채가 GDP의 400%를 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CXMT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반도체를 지금 정부 보조금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고 또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때는 뭐 반도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 타먹고는 폐업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뭐 CXMT를 비롯한 이들 기업의 CEO 자리,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또 보조금을 주잖아요. 짓는 데 가는 거죠. 생산이 되는지 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공장을 더 지어서 온데 만데 해놓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그냥 보조금만 쪽쪽 빨아먹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CXMT의 기술 로드맵이라든가 설비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선전용일 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ASML의 CEO도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중국이 칩 제조 능력에서 10 내지 15년 뒤처져 있다. 서울경제 강혜린 기자 얘기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EUV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첨단 메모리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왜 되냐? DDR3, DDR4, 어쩌면 DDR5도 만들겠죠. 만들지만은 결국은 비용 때문에 회사를 운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처져 있다는 거죠. 자, 지난번 얼마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또 뭐 HBM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를 했는데 칩워 반도체 전쟁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슈퍼 301조를 꺼내 들었어요. 자, 하여튼 미국이 마음에만 안 들었다 그러면 슈퍼 301조를 꺼내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거를 지금 당연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범용 반도체를 이걸 규제를 안 했었어요. 얼마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런데 이 지금 범용 반도체를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결국 레거시 범용 반도체로 확산되었어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23일 엊그제네요.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우선 중국의 범용 반도체 제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신 메모리나 이쪽에서 D램에서 자꾸 약간 이 DDR5 쪽으로 자꾸 첨단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301조, 이게 뭐 그냥 슈퍼 301조라고 얘기하는데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마한 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창신 메모리가 D램을 만드는데 점유율, 겉으로 드러난 점유율로 보면은 내년에 많은 그 보도가 나온 것처럼 마이크론을 뛰어넘어서 메모리계 3등위로 올라설 가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업체 중에서는 D램을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마이크론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면 중국의 창신 메모리나 뭐 우한신신이나 이것들이 한꺼번에 합쳐버리면 마이크론을 그냥 뛰어넘을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이거 안 되겠어. 그냥 창신 메모리를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무역대표부의 통상법 301조인데 이걸 슈퍼 301조라고 이게 발동이 됐다 그러면 저것도 창신 메모리는 죽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적절하게 지금 막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의 점유율이 대만이 이게 23년이고 27년인데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대만은 조금 줄어드네요. 그리고 중국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미국도 이렇게 지금 거의 그대로 가고 한국도 이렇게 줄어져 가요. 일본도 지금 거의 현상 유지고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다 기준을 뒀는지 왜 한국은 왜 6%, 4%밖에 안 되고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강해지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압박.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 의회가 미의 레거시 반도체 통제가 미흡하다. 이렇게 23년에 연례 보고서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12월에 미국 상무부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을 조사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점검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급기야 23일 날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레거시 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를 착수를 했다. 자,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트럼프 정부가 되자마자 이걸 그냥 그 칼을 빼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 미국이 대중제재는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뭐 HBM이라든가 또 장비 또 EUV라든가 이런 거에서 했었는데 범용 반도체까지 확대를 하는 거예요. 전선을 점점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 발표에서 중국은 미국이 하려면 불공정하다. 뭐 이렇게 보조금 니들을 다 주면서 왜 우리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씨알도 안 낳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반도체 슈퍼 301조란 말이에요. 조선일보에서 올라온 이 기사인데 자, 이게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목줄을 그냥 숨통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언제까지 줄지 그런 걸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삼성전자라든가 SK라든가 모든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범용 이렇게 뭐 그냥 기계적으로 찍어내서 그냥 물류창고에 쌓아놓고 팔던 그런 시대는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메모리 반도체가 HBM 때문에 지금 파운드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첨단 쪽으로 더 많은 그 기술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테크인사이츠의 최정동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XM 창신메모는 수년간 웨이퍼 생산력을 늘려왔어요. 특히 양산 수율을 개선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했다며 지난해 초에 레거시 DRAM 수율이 50% 안팎. 이거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레거시 DRAM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수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DDR5 같은 거 만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일부 신문을 보니까 뭐 수율이 한 20% 정도 될까? 이걸 가지고는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창신 메모리가 살아가는 것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인데 시진핑이 과연 언제까지 보조금을 내줄까? 그냥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냥 그렇게 쏟아붓고 이랬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랬는데 그게 수율이 오르지 않고 거기다 미국이 슈퍼 301조까지 하면서 그걸 싹을 잘라버린다 그러면 아무리 천하의 중국 정부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끊는 순간 창신 메모리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창신 메모리가 사기업으로 만일 그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된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그걸 사들여서 국영기업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국영기업이라 된다 하더라도 계속 그냥 물 붓듯이 쏟아붓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중국발 DRAM 공포를 너무 이렇게 부풀리거나 그러지 말고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 뭐 삼성전자도 지금 원Y, 원Z 뭐 이런 저급한 이런 DRAM을 벌써 다 정리했고 지금 원A, 원B, 원C, 원D까지 평택 캠퍼스에서 라인을 지금 첨단화하고 있거든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걸 잘 해야지 HBM도 잘 만들 겁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